북한이 8월 17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연례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실전 배치나 전투 태세를 갖췄음을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I would say three things to that. First of all, no. 그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닙니다. 이번 발사들만으로는 완전히 개발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실전 배치, 시험, 교리 통합, 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번 발사 자체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성과에 대해 과도하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동해상으로 한두 차례 발사한 것만으로 완전히 전력화된 역량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Pyongyang's foreign ministry issued a sharp 북한 외무성은 한국의 장기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움직임과 기술적 역량에 대해 전례 없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일상적인 선전 수사와 실제 새로운 전력 배치나 보복성 군사 태세 변화를 알리는 지표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Well, we know that deterrence is 억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달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고 기술적 진전을 주장하며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발신하는 일련의 메시지와 선전은 모두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을 주의 깊게 듣고 관련 동향을 주시합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이나 발사체 발사, 함정의 기동과 성능 등을 추적하고 전략적 메시지에도 주목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의 미래 원자력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는 개념 자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전술적 경보와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고 있으며 언제 그것을 배치할 계획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유형의 메시지는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작전 기술, 재진입체 원격 측정, 드론 전술 같은 것인데 현재 정보당국이 가장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Is the intelligence community watching most closely right now? Well, I should repeat first of all that I don't represent. 우선 저는 현재 미국 정보기관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보당국이 이 위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량 살상 무기 WMD, 즉 핵 미사일 영역뿐만 아니라 재래식 영역 전반에서 북한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취약하다고 여기는 분야, 즉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북러 관계는 분명히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외교, 경제, 군사 분석가들이 이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2022년 관계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혜택이 대략 220억 달러 추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 분야에 걸친 더 많은 자원과 기술 지원, 외교적 지지, 그리고 비핵화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러 관계에서 북한이 얻는 이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려하고 집중해야 할 핵심 문제들입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으로 명문화하고 남북 대화기구를 해체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정보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일시적인 압박 전술일까요? 아니면 영구적인 전략적 전환일까요?
Well, it's an interesting message. 흥미로운 메시지 전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육자회담 등 남북한 당국자가 모두 참석한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아보았고 북한이 내부 주민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역대 한국 대통령들을 얼마나 정통성이 없고 적대적이며 미국의 괴뢰에 불과하다고 비난해 왔는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기구를 해체하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점을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대내외 청중들에게 북한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조율된 연출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특정 시점의 단면이며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남북 관계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전환을 보여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emphasize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와 국방 기획 당국이 북한에 진화하는 미사일 전력 중에서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작전 능력은 무엇일까요? underestimated. I don't think that underestimating is 과소평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방식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0년대 육자회담 당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진전 상황이나 북한 핵무력의 규모 등을 둘러싸고 논쟁과 불확실성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히 미한 동맹 전반에 걸쳐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공통된 이해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변 분쟁의 교훈을 볼 때 충분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요격미사일 비축량 확보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드론 위협에 대처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공격적으로는 미사일 및 기존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방어적으로는 대규모 군집 드론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과소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이란의 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소진되는 양상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함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집중해야 할 영역입니다. In recent months, we've seen complex 최근 몇 달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에 복잡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 파트너십을 영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유용한 지렛대로 보고 있을까요? in the region. I think China instinctively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앞마당, 즉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전략적 역학 구도에 대해 절대적인 통찰력이나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중국은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 타이완 통일을 위한 모종의 조치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능하거나 알 수 없는 변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북러 관계의 급격한 개선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문하신 대로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유용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등 중국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북러 협력이 미국의 관심을 중국으로부터 분산시켜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하노이 회담 결렬과 비핵화 대화 중단,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다소 약화되었던 북중 관계가 최근 무역 및 고위급 외교 전반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러 관계 발전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협력의 범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언권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some of this cooperation might have. There is an ongoing debate in Washington between
워싱턴에서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긴장 완화와 위험 감소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관과 최고의 정보 관료를 모두 역임하신 특별한 입장에서 보실 때 북한을 영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장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I do believe actually this has been our policy. 사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기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강조하지만 목표로서의 CVID 추구는 우리가 북한과 마주 앉아 핵 프로그램과 양자관계 개선,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북일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한 번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유인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동결 후 불능화하며 불능화 후 해체하고 해체 후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에 착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핵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동결에서 시작해 상응 조치를 제공받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메시지 차원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육자회담 시절부터 이미 북한의 핵 능력을 알면서도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현재의 대치 국면에 마법 같은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확고한 억지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른바 콜드피스의 유지가 앞으로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장을 둔화, 축소, 동결 또는 되돌리기 위한 협상으로 복귀할 신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군사적 힘은 계속해서 과시해야 합니다. Korea's nuclear program.